오늘 M7 시작합니다. 애플입니다. 애플이 요 베스트셀러 노트북이죠. 맥북 에어 새로운 모델을 발표했는데요. 요 새 모델에는 그 이전 모델에는 M3 칩 요걸 넣었었는데 M4 칩을 넣어서 이제 성능을 업그레이드를 한 건데 요 M4 칩이 뭐냐면요. 애플이 그 작년 5월에 처음 공개를 한 자체 개발 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강력한 인공지능 연산을 지원하고 또 기계학습을 좀 가속화하는 애플의 가장 빠른 그러한 기능이 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뉴럴 엔진이라고 하죠. 요거 이제 10일부터 판매된다고 하고 가격이 원래 이제 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이 중국산 전자제품에 새 관세 매기면서 전자제품 가격 오를 것이다. 요것도 이제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 달리 이번 요 신형 맥북 에어 가격은 인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그 최근에 이제 공급망을 애플이 다각화를 하면서 그 맥 요런 제품을 말레이시아랑 베트남에서도 일부 조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그런 관세를 당연히 이제 피해갈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애플 쪽에서 이번 요 맥북 에어 어디서 이제 조립이 되고 생산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10일 출시하고 가격 인상은 예상과 달리 되지 않았다라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요 애플 관련해서 또 하나 살펴볼 게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퀄컴이 이번 주에 며칠 전에 그 최신 하이엔드 모뎀인 X85 요거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퀄컴 CEO가 말을 한 게 X85 요 모뎀이 애플과의 성능 격차를 아주 크게 벌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 퀄컴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아이폰의 주요 모뎀 공급 업체였습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그 모뎀은 이제 스마트폰이 요 모바일 네트워크 연결했는데 아주 필수적인 그런 부품이잖아요. 그래서 퀄컴이 오랫동안 아이폰의 주요 모뎀 공급 업체로 자리를 했었는데 애플이 이제 변화의 조짐을 좀 보였던 게 19년이에요. 인텔의 모뎀 사업을 인수를 하면서 자체 모뎀 개발에 나섰거든요. 그래서 오랜 개발 끝에 16이 저랑 같이 보셨죠? 아이폰 16e 요 보급형 모델 여기에 첫 자체 모뎀인 C1을 탑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퀄컴 CEO가 이 X85 모뎀의 AI 기능을 대폭 강화를 하면서 아주 좋은 성능을 자랑한다. 그런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나섰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또 얘기한 게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 27년부터 애플에 모뎀을 공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좀 재차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그 27년 이후에는 애플이 향후에 완전히 독자적인 모뎀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것을 애플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슈인데 만약 애플이 이제 자체 모뎀 개발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잘 만들어낸다면 퀄컴에 대한 그런 의존도 낮춘 것에 대한 리스크는 줄이고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런 통합 모델이라고 할까요? 이런 최적화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고 일단 요 C1이 지금 16E에 들어갔잖아요. 일단 첫 자체 모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느 정도의 이제 성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이기는 합니다만 애플이 자체 이 모뎀 개발에 대해서 하나하나 속도를 내고 있고 또 이제 오랫동안 공급을 하던 퀄컴 쪽에서 이러한 발언들을 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애플 내용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라떼 얼음 2개님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M7 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볼까요? 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 영국 CMA 경쟁시장청이라고 하는데 원래 2023년 12월부터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 요 제휴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거 오늘 조사 중단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AI가 지금 AI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를 실질적으로 너무 강하게 이제 통제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조사를 시작을 했던 건데, 요거 이제 배경을 아셔야 하는데, 그 2023년 11월에 그 샘 알트먼이 이사회에서 해임이 됐다가 며칠 만에 다시 마이크로소프트 지원되면서 복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된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운영에 너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커진 게 계기가 되면서 조사가 시작이 됐었는데, 이번 결과로 봤을 때 일단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결국에 마소가 오픈 AI를 실질적으로 통제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결국에 뭐 오픈 AI를 완전 뭐 이렇게 인수하거나 완전한 지배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뭐 경쟁을 저해한다라고 볼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테슬라는 최근에 전해드리는 그 내용의 결이 계속 같습니다. 뭐 판매량이 떨어지고 인도량이 떨어지고 출하량이 떨어지고 이런 건데, 오늘은 이제 독일 쪽에서 소식이 나온 건데요. 2월에 독일에서 판매량이 뚝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직전 연도 대비해서 4분의 1 수준밖에 판매를 하지 못한 건데, 요 숫자 보시는 것과 같이 비아디나 요 스웨덴 폴스타 이런 경쟁 업체들의 판매량은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약간 이제 보셔야 되는 게, 테슬라는 지금 단위가 1000단위고 비아디는 100단위, 폴스타도 200단위 이렇잖아요. 뭐 이런 거는 여러분이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요 추이로 봤을 때 이 비율의 추이는 이렇다는 겁니다. 테슬라는 뚝 떨어졌지만 경쟁 업체들의 판매 대수는 늘었고, 그리고 이 가운데 전체 전기차 시장도 팽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가운데 테슬라의 그러니까 판매량 부진이 더 두드러지는 이슈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올해 1월에도 이미 유럽 전역에서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한 45% 가까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독일에서는 60% 가까이 감소하면서 이 판매 하락의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세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요새 또 테슬라 계속 뭐 방화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테슬라 미국 쪽에서 또 테슬라에 대한 방화 공격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게 또 의도적인 방화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스크의 이 정치 개입에 대한 평은 안 나오는 날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역시나 이제 머스크의 행보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결과다. 이렇게 여러 외신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애프터마켓 특징주는 아니고 특징주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입니다. 티커명 CRWD인데 오늘 정규장에서 6%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2011년에 만들어진 기업인데 비교적 신생이죠. AI 기반한 요 클라우드 보안 기업이거든요. 기업과 정부 기관을 위한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업체인데요. 요 회사가 유명해진 게 2016년에 그 미국 민주당 정국이 요거 할 때 해킹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조사를 들어갔었는데, 러시아 해커 조직 개입을 밝혀내면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유명해졌습니다. 이제 여러 이제 정부 기관이랑 기업이랑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중요한 회사들이 뭐 마소, 구글, AWS, 아마존 웹 서비스랑 협업을 하면서 기업 시장도 좀 확장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문제가 지금 왼쪽 제가 그림에도 넣어놨는데, 7월에 작년 7월에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뭐 내부 요 업데이트를 하면서 여기가 제공하고 있는 IT 서비스 중단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항공사, 은행 이런 사업체들이 엄청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가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는 이 부분이 이제 사건 발생하고 8월인데, 이때 주가가 52주 최저가
한 200달러 선, 그러니까 현재 지금 365달러 선이니까 한 80% 정도 회복한 수치긴 한데 이때 200달러 선까지 좀 가격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관련해서 요 재무회사 지라드 어드바이저리 서비스 CIO가 한 발언을 했는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보다 경쟁사인 포디넷을 선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유는 뭐 훌륭한 사업을 구축한 것은 맞지만 그 외에 매력적인 가치 평가를 할 요소가 경쟁사 대비 없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포티넷도 요 보안하는 업체인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포티넷은 하드웨어 기반의 온프레미스, 그러니까 클라우드랑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클라우드 방식이 아닌 요 사용 조직, 그 조직체 내에서 설치를 하고 운영 유지 관리까지 하는 그러한 이제 네트워크 보안 장비를 내고 사용하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포티넷이랑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비교를 하시면서 같은 보안 기업이지만 이 두 기업의 차이를 알고 좀 더 유망하다고 뭐 선호도 다르실 수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이제 이 투자 전략의 그림이 다르실 수도 있는 부분이 더 유명하다고 보시는 쪽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특징주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가져와 봤습니다.